2.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새벽 6회 이틀째. 피가 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차라리 피가 몸 밖으로 흘러야지 안에서 고이면 뇌압을 올려 뇌진탕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어느 방송에선가 들은 것 같았다. 아이는 피를 흘렸다. 그러니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얼굴은 백지장 같았다. 명주는 머리를 움켜쥔 채로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따금 혹시 아이가 죽은 건 아닌지 손가락을 코 밑에 대어보았다. 새근새근. 콧김이 미세하게 손가락에 와 부딪혔지만 그것은 자신의 희망인지도 몰랐다. 그는 아이의 가슴 언저리에 귀를 대고 한참 동안 박동 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낮은 한숨을 쉬는 일을 반복했다. 쾅! 아이를 차로 들이받던 순간의 굉음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명주는 양손으로 귀를 막은 채 어깨를 움츠렸다. 감은 두 눈 안에서 사고의 순간이 펼쳐졌다. 그는 손가락을 덜덜 떨며 눈을 떴다.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최로희, 11살이라고 했다. 갸름한 얼굴에 입술은 작았지만 야무진 느낌이 있었다. 큰 눈과 흰 피부가 흑발과 잘 어울렸다. 단발보다 훨씬 짧게 자른 커트머리 때문인지 얼핏 보면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아이인 줄 알 것 같았다. 학교를 다녔겠지. 명주는 학교 그림자도 밟아보지 못한 희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어쨌거나 희애가 그랬듯 이 아이의 작은 몸에 수십 개의 성과 호흡기를 매달리를 만들었다면 명주는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다. 바닥에 놓아두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이 누군지는 뻔했다. 휴대폰은 이를 공모하면서 혜은이 준 것이었다. 추적당하지 않는 전화라고 했다. 대포폰일 테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이런 휴대폰을 어떻게 구해왔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는 희애만 생각했다. 물러서고 싶을 때마다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명주는 휴대폰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아무리 정신을 잃었다고 해도 아이를 누워놓고 옆에서 할 대화는 아닌 것 같았다. 하늘은 아직 어둠에 집어삼켜져 있었고 더운 바람이 명준의 몸에 찐득하게 들러붙었다. 어떻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침착했다. 아직 안 깨어났어. 이제 어쩔 거야.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해. 누군 사고를 내고 싶어 냈나? 화가 울컥 솟았지만 명주는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다. 희애 생각만 하자. 희애 생각만. 할 수 없지. 이대로 하는 수밖에. 일단 끊어봐. 애 깨어나는 대로 그 집에 전화할 테니까. 혜은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명주는 전화를 끊었다. 피곤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깊은 한숨이 그의 팍팍한 인생에서 비어져 나왔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니, 생각하지 말자. 아무것도. 명주는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다. 순간 맑은 눈과 마주했다.
자기도 모르게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언제 깼는지, 아니, 언제 문을 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로이가 문틈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흰자가 훤히 드러나도록 치켜뜬 눈이 무서웠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이 어린아이에게 지금 상황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아니, 괜찮냐고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순간 명주는 아차 싶었다. 아이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말았다. 누구야? 아이의 물음에 일순간 피가 몸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 같았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대체 뭔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인가? 아니면 저의 눈을 가리는 것인가? 벼랑간 남자가 뛰어든 목욕탕에서 아래를 가리는 것이 우선인지 위를 가리는 것이 우선인지를 고민하는 여자처럼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주는 혼란스러웠다. 빤히 바라보는 아이의 맑은 눈앞에서 명주는 자기도 모르게 살짝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깨달음은 초보 유괴범에게도 찾아왔다. 그의 눈에 불룩한 자신의 바지 주머니가 보였다. 역시 모든 성공은 문제를 대비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혹시 일이 잘못될 경우, 그러니까 아이가 도망가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쓰려고 했던 최후의 보루, 노끈을 곱게 말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놓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노끈을 움켜쥐었다. 바지에서 노끈을 빼내는 즉시 손을 재빠르게 등 뒤로 돌렸다. 이제 그의 손에 나일론 끈 뭉치가 들려있다. 재빠른 움직임에 아이는 그가 뭘 하는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줄은 뭐야? 봤다. 빨래 널려고. 말과는 다르게 명주는 노끈을 휙 던져버렸다. 아이가 그를 빤히 보았다. 자신의 질문에 아직 답을 안 했다는 재촉처럼 보였다. 그는 흘깃 바닥에 떨어진 노끈 뭉치로 시선을 던졌다. 상대가 어린 아이라서 일말의 죄책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최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감금이나 포박은 육에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명주는 슬금슬금 노끈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아이의 입이 열렸다. 나 누구냐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놀란 명준의 목소리가 안방 안을 왕왕 울렸다. 그는 초조하게 턱을 만지다가 머리를 헝클어뜨리기를 반복했다. 그러고 보니 사고 당시 아이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 심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다. 그때 뇌를 다친 것이 분명했다. 기억을 잃은 당사자는 정작 무덤덤한 얼굴로 안방 바닥에 널브러져 앉아 있었다. 구석에 있던 효자손이 신기한지 그걸 쥔 채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정작 불안한 것은 명준이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자신의 일생을 건 이번 유괴에 어떤 큰 변수를 불러일으킬지를 머릿속으로 따져보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란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 그의 머릿속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아 좁디 좁은 방 안을 정신없이 서성이던 명주는 로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고? 단 하나도? 응, 이게 무슨 일이야?
말투가 이상하다. 마치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된 밥솥 알림소리 같았다. 명주는 주머니에 든 작은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엄지손톱 크기로 착착 접혀있는 그 종이에는 혜은의 글씨로 아이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다. 어른보다도 더 건방진 말투다. 보통 11살이면 이런 말투를 쓸까? 희애도 2년 후면 이런 말투를 쓰게 되는 걸까? 잘 상상이 가지 않았다. 누구야? 억양이 뚜렷하진 않긴 하지만 누구냐고 묻는 것일 테다. 자신을 빤히 보는 로이를 보며 그 물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너? 너? 나? 나는...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 유괴범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노릇이다. 뭐라고 설명해야 감금이나 포박 같은 일을 벌이지 않고 그 집에서 돈을 받아낼 때까지 최대한 인도적으로 행동하는 유괴범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명주는 잠깐 싶었다. 아무리 자신이 유괴범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는 정신이 들었다. 야, 어디다 대고 너래? 지금 그게 중요해? 그렇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반말 따위가 아니다. 아, 그렇지. 난... 아빠? 어? 명주는 흠칫 어깨를 떨었다. 반면 로이는 슥 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억을 잃었지만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정도는 강하게 드는 건지도 모른다. 희애와 나란히 앉아보던 저녁 막장 11극에서 기억 잃은 주인공이 제 부모를 찾는 과정을 보면 대개 그렇지 않던가. 로이는 어쩐지 의문스러운 눈길을 그에게 던졌다. 아닌데. 느낌이 확 안 오는데. 아빠 맞아, 아빠.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소리였지만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었다. 아빠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얌전히 잘 있어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나갈까봐 아이를 묶어두는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고심되는 것이 협박을 위해 아이의 집에 전화를 거는 일이었는데 아이를 적당히 속이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줄 수도 있다. 내 이름은 뭔데? 명주는 당황했다. 아니, 김희애. 명주는 희애의 이름을 내뱉고 말았다. 뭔가 미덥지 않은지 로이가 큰 눈으로 명준을 이리저리 살폈다. 명주는 아이의 그 눈이 왠지 자신을 꿰뚫을 것만 같아 자꾸만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아이는 기억을 잃었고 무엇보다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자꾸 위축되는 것은 다 지은 죄가 있어서다. 죄 지은 놈이 재발저린다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믿음을 주어야 한다. 명주는 온 힘을 다해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본다. 보다가 피해버렸다. 그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이러다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그의 목에 효자손이 불쑥 들어왔다. 명주는 눈을 껌뻑거렸다. 로이가 들고 있던 효자손으로 명준의 목을 겨누었다. 너무 놀라서 머리를 뒤로 젖힌 덕분에 피했지 아니었으면 목이 찔렸을지도 모른다. 효자손이라 죽지는 않겠지만 효자손이 겨누어진 채로 정적이 흘렀다. 아이의 눈이 빛나고 있다. 저 아이는 정말로 기억을 잃은 걸까?
뭘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침묵의 방 안에 명준의 침 삼키는 소리만이 크게 들려왔다. 이윽고 로이가 입을 열었다. 밥! 유괴범인 명준에게 내려진 유괴아동의 첫 지시였다.